친구들 안녕. 저녁 잘 챙겨 먹었어요? 저는 옥수수랑 매운 라면 먹었어요. 친구들은 좋아하는 거 먹었어요? 오늘도 친구들 엄청 많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요즘에 계속 날씨가 많이 춥죠? 그래서 밖에서 많이 보내는 친구들은 옷도 따뜻하게 입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낮에는 뭐 햇살이 있을 때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바람은 좀 차가운 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창문 사이로 이렇게 달이 보였는데 보름달인 것 같더라고요. 달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전 달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해도 좋아하는데 달도 또 달만의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환한데도 달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얀색에 가까우면 좀 더 뭔가 시린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엄청 큰 달 있잖아요. 슈퍼문 그런 달인데 약간 노란빛 그렇게 낼 때는 좀 더 따뜻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달의 매력들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친구들의 다양한 매력처럼 달도 그렇게 다양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항상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이 진짜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친구들이 그냥 존재 자체로서도 너무 소중하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들이니까 어딜 가나 존중받고 보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늘 제 마음을 다 모아서 친구들이 늘 그렇게 존중받고 보호받고 사랑받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 항상 보낼게요. 그렇게 늘 좋은 기운들만 보낼 테니까 그런 좋은 기운들 받고 친구들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 순간마다 행복하고 많이 많이 웃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예쁜 마음들은 고마운 것 같아요. 고맙고 저도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 진짜 마음 안에서 따뜻한 마음들이 차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 깊이 깊이 감사해요. 책 읽어드릴게요. 교감. 사랑은 본질적이면서 실존적 존재, 우리의 궁극적 실체이자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마리안 윌리엄슨, 미국의 영성가. 여러 해에 걸쳐 수천 명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나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소망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기 자신이 가치 있게 여겨지고 싶다는 소망이다. 소도시 토피카에 사는 주부이든 대도시 필라델피아 시에서 일하는 직장 여성이든 우리는 모두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하고 필요로 하고 이해하고 인정해 주기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갈망한다. 깊고 아늑한 관계 안에서 생기 있고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며 살고 싶어 한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따뜻한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서로서로 교감하고 나누고 싶은 게 뭐 그런 기본적인 그런 욕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 그런 따뜻한 마음을 먼저 품고 이렇게 주변 친구들한테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 오프라 쇼에서 7명의 남자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나이와 배경이 다양한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는 점이다. 그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고 아주 큰 각성의 순간을 맛보았다. 우리는 모두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갖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그러한 열망을 확인받기를 원한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남녀 구분 없이 그저 나는 정말 괜찮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바람을 피운다. 자신이 여성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도덕적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결혼 18년 차의 남성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내연녀에게 특별히 대단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 말을 들어주고 내게 흥미를 보였고 무엇보다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래, 바로 이거야 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느끼고 싶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느끼고 싶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특별하게 대하고 그러면 그런 마음들을 또 우리 자신들도 받을 수 있잖아요. 관계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것을 주면 당연히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좋은 게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좋지 않은 마음을 보냈을 때 내가 받게 될 마음도 똑같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어린 시절 미시시피주와 내슈빌, 미러키 사이를 전전하며 자라는 동안 나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사람의 가치나 이런 거는 뭐를 잘해서 이렇게 뛰어난다고 해서 인정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서 소중하고 사랑스럽다. 그렇게 생각해요. 20대에 접어들어서는 나의 가치가 남성에게 사랑을 받는 것에 달렸다고 믿었다. 나를 떠나려던 남자친구를 붙잡으려고 그 열쇠를 화장실 변기에 집어 던지기까지 했던 일이 기억난다. 그때 나는 신체적인 학대를 받는 여성과 다를 바가 없었다. 매일 밤 머리를 얻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날개가 잘려 날아오를 수 없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내고 있었음에도 곁에 남자가 없는 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사랑과 인정이라는 것이 나 자신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후였다. 이제는 확실하게 안다. 깊은 관계의 부재란 내가 다른 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나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걸. 물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탱해주는 관계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하지만 나를 치유해주고 완전하게 해줄 사람, 너는 아무 가치도 없다며 항상 내 안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를 잠재워줄 누군가를 찾고 있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친구나 가족이 나서서 그렇지 않다고 완전히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배우자조차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창조주는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내게 지웠지만 그 책임에는 놀라운 특권이 딸려 있었다. 어릴 때 받지 못한 사랑과 애정과 깊은 관계를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힘이 그것이다. 나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어머니이며 아버지이고 언니이자 친구이며 사촌이며 연인이다. 나 자신이 중요한 삶의 의미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어렵지 않다. 그냥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겠다고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부모에게서 마땅히 받아야 했을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1초도 더 집착할 필요가 없다. 물론 당신은 부모에게서 그런 사랑을 받았어야 했지만 그것은 과거일 뿐 이제 그 사랑을 스스로 선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더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남편이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걸 멈추자. 당신이 얼마나 근사한 어머니인지 아이들이 말해주기를
멋진 남자가 당신을 품에 안아들고 결혼해주기를. 친한 친구가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안심시켜 주기를 기다린다면 이젠 그 기다림을 멈추고 나의 내면을 보자. 사랑은 나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다. 모든 관계의 핵심은 소통이다. 나는 언제나 소통은 춤과 같다고 생각했다. 한 사람이 한 발짝씩 앞으로 내디디면 상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선다. 댄스 플로어에서 한 발짝만 잘못 뛰어도 두 사람이 함께 혼란에 엉켜들 수 있다. 그런 상황에 부닥쳤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처법은 언제나 상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요? 질문을 받은 상대가 잠시 우물쭈물하거나 계속 헛기침을 하거나 침묵에 잠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솔직한 대답을 듣기 위해 충분히 기다려준다면 확신하건대 이런 대답이 나올 것이다. 당신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지 알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많이 느끼게 되는데 뭔가 우리는 좀 마음의 공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기를 하면 대화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어떤 감정 상태나 이런 것들이 감정 상태나 기분이나 이런 게 좌우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 이제 흥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조용조용하게 감정을 너무 고조시키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제 날카로워지거나 그럴 때는 잘 안 될 때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차분하게 얘기하고 또 상대방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상대방의 얘기를 내가 충분히 들어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는 네 얘기를 들어줄 준비가 돼 있어. 이런 거를 보여주면 약간 뭐라고 할까? 그 상대가 편안함을 좀 느낄 수 있다. 내 말을 들어줄 누군가가 있다. 이렇게 안전지대라고 느낄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내 얘기를 항상 잘 들어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진짜 중요한 안전지대가 되고 그 사람한테는 믿음이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생각해보면 모든 관계의 시작은 신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쌓여간다고 생각하고 그런 신뢰가 무너지면 그걸 다시 차근차근 구축해내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그냥 차츰차츰 계속 쌓아가는 게 계속 더 좋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진심은 늘 통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 생각하는 방식이나 뭐 그동안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본다는 건 어쩌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있는 그대로 봐주려고 하고 그런 노력은 필요한 것 같다. 모든 상황과 분리시켜서라도 그냥 그 사람 자체로 보는 거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 자체로 봤을 때 정말 나쁘고 그런 사람은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런 뭐 어두운 구름 이렇게 가려질 때도 있지만 또 우리들 마음에는 다 깊은 사랑이 있고 따뜻한 마음들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뭐 책을 보거나 좋은 영상을 보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딱 건드려지는 어떤 감성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이성적인 사고 패턴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우린 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가장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딱 건드려졌을 때 그런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마음과도 또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소통하는데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질문을 받은 상대가 잠시 우물쭈물하거나 계속 헛기침을 하거나 침묵에 잠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솔직한 대답을 듣기 위해 충분히 기다려준다면 여기 읽었다. 그런 상대에게 소통과 이해의 손길을 내밀며 인간으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을 건네보자. 당신 말을 이해해요. 이 말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이런 말 많이 들으면. 그렇게 하면 당신을 둘러싼 관계가 더 나아지리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나는 사교적인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놀라겠지만 나를 잘 아는 이들이 내 말이 진실이라고 확인해 줄 것이다. 나는 언제나 홀로 있을 조용한 시간을 따로 챙겼고 피부치처럼 여기는 소수 친구와만 어울렸다. 시카고에 살게 된 지 몇 해나 지나서야 비로소 나는 불현듯 깨달았다. 내가 친구를 만나거나 누군가와 저녁 식사를 하거나 그저 놀기 위해 외출한 적은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후 나는 아파트에 살았다. 복도 맞은편에 사는 이와 안면을 트기 위해 시간을 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니 같은 층에 사는 사람들을 몰랐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모두 바빴어. 우리는 모두 너무 바빴어 라고 나는 핑계를 댔다. 그러다가 2004년 내가 위에 언급한 사실을 깨달은 지 얼마 지나지 않는 시점에 나는 아파트를 떠나 캘리포니아의 주택으로 이사했고 새로운 세상이 활짝 펼쳐졌다. 여러 해 동안 대중의 눈앞에 서서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이 내게 일어났다. 내가 마침내 사교적인 사람이 된 것이다. 한 여인 덕분에 나는 성인이 된 이래 처음으로 공동체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꼈다. 캘리포니아에 갓 도착해 반스 슈퍼마켓의 시리얼 통로를 따라 카트를 밀며 걷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낯선 여인이 나를 멈춰 세우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 동네에 오신 걸 환영해요. 다들 이곳을 무척 좋아하는데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녀 마음이 너무나 진실하게 다가와서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그 순간 나는 의식적인 결심을 했다. 오랜 기간 도시에서 살면서 그런 것처럼 대문을 닫아 걸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가능성을 차단하는 짓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말이다. 나는 지금 모든 사람이 나를 알고 나 또한 그들을 아는 그런 동네에 살고 있다. 나를 처음으로 초대해준 이웃은 옆집의 조와 주디였다. 1시간 후면 조가 피자를 다 구웠을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주 잠시만 머뭇거렸을 뿐이다. 나는 조리 샌들에 운동복 바지를 꿰어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오후 내내 그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낯선 이의 집에서 수다를 떨며 서로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은 내게는 거의 모험과도 같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나는 새 집 건너에 사는 에버크롬비의 집에서 차를 마셨고 밥과 말리는 집 뒤뜰에서는 바비큐를 먹었다. 베리와 젤린다가 연 풀파티에도 갔고 줄리의 집을 찾아가서 수박 마티니를 마시기도 했다. 셀리의 장미정원에서 열린 모임에도 참석했다. 아네트와 헤럴드가 주최한 정식 만찬에 가서는 수많은 은식기에 짤짤맸고 마구 집에서 열린 갈비 요리 대회에도 참가했다. 니콜슨의 집에서는 콩요리를 먹으며 지는 해를 바라보았고 라이트먼이 마련한 온갖 음식이 다 있는 뷔페에서 맘껏 먹기도 했다. 그곳에서 나는 10명의 이웃과 함께 별빛 아래에서 밥을 먹었는데 참석자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 나는 매우 사교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내 삶에 예상하지 못했던 즐거운 측면이 생겼다. 친구를 사귈 나이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했건만
너무나 놀랍게도 다른 이들과 어울려 웃고 소통하며 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어느새 나는 공동체의 일부가 되고자 애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내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다. 공동체에 속했다는 느낌, 내가 놓치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그런 소속감이 생겼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식료품점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내게 다가온 한 여인이 그것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와의 만남으로 인해 나는 이곳이 단지 내가 거주하는 장소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고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인생은 타인과 나눌 때 더 멋지다는 것을 언제나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타인의 범위를 더 넓히면 인생이 더 달콤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또 잠재의식에 관한 책 읽어드릴게요. 위대한 끌어당김의 법칙. 건물, 구조물, 도시, 기기 등 인간과 자연이 만들어낸 모든 발명품은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보고에서 나온 것이다. 의자에서 몸을 움직이겠다고 생각해야만 몸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원리다. 영상과 음성을 집에서 출력해보고자 생각한 과학자가 있었기에 텔레비전이 발명되었다. 전자에 자극을 주어 이미지와 음악, 음성을 재생시킨 것이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생각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건 무한자의 질서정연하고 수리적이며 완벽할 정도로 정밀한 생각의 산물이다. 한 남성이 자신이 발명한 기계를 보여줬다. 이 물건을 홍보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요. 나는 그에게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따르면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게 마련된다고 말이다. 그리고 거래처나 투자자를 끌어당기는 확언을 하라고 조언했다. 매일 확언을 하자 잠재의식이 바쁘게 움직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성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내 강연에서 한 저명한 사업가를 만났다. 사업가는 선뜻 발명을 지원해 주겠다고 나섰고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회사를 소개해 주었다. 소개는 계약으로 이어졌다. 최근에 그는 이 발명품이 획기적이고 멋진 상품이 될 것이며 끝없는 이윤을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일화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보여준다. 마치 씨앗이 성장을 위해 흙 속의 모든 자양분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나도 이상이나 목표를 달성하고 부를 축적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아이디어를 의식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은 일단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생명을 얻으면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을 생각해내기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걸 만들거나 빚거나 형상화하는 건 불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생각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것들이 끌어당겨져 오니까 늘 좋은 생각 하세요. 뭐 당장 현실에서 뭐 상황들이 어렵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상황들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명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명품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라는 걸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좋은 순간들이 꼭 올 거라고 믿고 또 가장 이루고 싶은 순간이나 그런 되고 싶은 사람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이미지화 시키고 그런 심상화 훈련들을 하면 언젠가 또 바로 우리 눈앞에 그런 결과들이 또 이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자기가 만나고 싶은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친구로 두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늘 생각하고 그렇게 그리고 그러면 또 좋은 기운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전부터 그런 좋은 사람들이 돼 있으면 그런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내 곁에 머무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내면을 잘 닫고 우리 내면 상처받거나 그런 내면 아이가 있으면 그동안 잘 살아준 거 너무 고맙잖아요. 아 진짜 대견하다 토닥토닥 하면서 달래면서 같이 가요. 그래서 어른으로 성장시키고 점점 더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은 일단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생명을 얻으면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을 생각해내기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걸 만들거나 빚거나 형상화하는 건 불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생각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생각 한 생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생각은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보이지 않고 형태가 없는 유일무이한 힘이다. 내가 생각한 모든 것은 정반대의 생각을 해서 기존의 생각을 중화하지 않는 이상 삶 속에서 드러난다.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생각을 심는다면 눈에 보이는 자산을 확실히 만들어낼 수 있다. 부를 달라고 다음과 같이 확언하면 틀림없이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평화와 성공, 자신감, 침착함, 번영, 균형에 관한 생각을 하며 잠재의식에 씨앗을 뿌립니다. 뿌리는 대로 거두리라는 것을 압니다. 훌륭한 씨앗을 심은 곳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내가 뿌리고 있는 훌륭한 씨앗에서 열매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망을 품는 것은 잠재의식에 씨앗을 심는 거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생각의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자라 경험으로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실제로 일어난다고 느끼면 정말 현실이 됩니다. 땅속에 심은 씨앗이 자라나는 것처럼 나의 소망도 실제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식물은 밤에도 자랍니다. 나의 소망과 이성도 잠재의식의 어둠 속에서 자라납니다. 조금 있으면 씨앗은 싹을 틔워 땅의 표면으로 나오고 조건이나 상황, 사건으로 객관화됩니다. 잠재의식은 재정적 자원이 솟아나는 진정한 원천입니다. 생산적이고 선한 아이디어로 마음을 채운다면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온갖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다. 풍요로움을 결정하는 건 세상을 바라보는 정신적인 태도와 믿음이다. 우울하고 슬픈 생각보다는 좋은 생각 많이 하세요. 좋고 긍정적인 생각. 모든 일에는 확실한 인과관계의 법칙이 존재한다. 무한자의 부를 믿으면 부를 받고 믿음은 현실이 된다. 부와 가난,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믿음이다. 여기서 믿음은 진심으로 무언가를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 태어나고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이 권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가난과 결핍을 향한 믿음은 결핍과 한계를 낳는다. 부는 마음의 상태다. 부 법칙을 믿으면 부를 얻는다. 잠재의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부는 이제 나을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면 잠재의식은 이 생각에 반응해 삶의 모든 방면에서 부를 분배해 줄 것이다. 생각은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보이지 않고 형태가 없는 유일무이한 힘이다. 생각은 잠재의식을 통해 긍정적인 유형의 자산을 확실히 만들어낼 수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사고 본질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들인다.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은 주변 환경과 재정 상태에 완전하게 반영되어 있다. 생각이 세상을 지배한다. 부는 내 주변 곳곳에 충만하다. 부는 내 주변 곳곳에 널려 있다. 아무리 크게 숨을 들이쉬어도 공기는 항상 넘쳐나는 것처럼 어디에나 있고 부족함이 없다. 부를 바다에 비유할 수도 있다. 바다에 컵을 들고 가서 물을 뜰 수도 있고 병을 들고 가서 물로 채울 수도 있다.
어떤 용기를 가져와서 물을 떠도 바닷물은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물은 얼마든지 있다. 충만한 부와 의식적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 모든 박탈감과 결핍을 극복할 수 있다.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비롯한 많은 것이 넘쳐난다. 마음 그릇을 크게 키우는 게 늘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뭐지? 마음 그릇이나 생각을 크게 키우면 그 안에 담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충만한 부와 의식적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 모든 박탈감과 결핍을 극복할 수 있다.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비롯한 많은 것이 넘쳐난다. 내 안에 무한한 창조력이 살아 숨쉰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나의 즐거움과 경험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나의 목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는 게 아닌지 걱정할 필요도 없다. 무한한 원천에서 창조력을 끌어쓸 수 있기 때문이다. 무한한 보고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다.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실수는 진정한 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다. 내면에 창조력이 있는데도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소유물, 조건에 마음을 빼앗긴다. 한 사업가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 그는 가난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자랐다고 한다.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어떤 그런 정보나 그런 것들이 꼭 맞는 건 아닌데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당연하게 맞는 사실이라고 기정사실처럼 그렇게 우리도 그냥 새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잘못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진짜 맞는 건지 그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다시 대조를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잠재의식에 새겨진 이 미신이 개인적인 안녕을 해치고 사업 확장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나의 강연을 들은 후 그는 매일 3-4번씩 가난이 미덕이라는 미신을 버리고 확언을 했다. 이 확언은 아름다운 진리를 담고 있을 뿐더러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 결과 점포 3개를 더 열었으며 점포를 관리하고 운영할 직원을 25명 더 고용했다. 단순히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풍요로운 정신을 길렀을 뿐인데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부기회는 널려 있다. 우리는 우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초음속 제트기가 발명되고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 개발되었으며 우주 여행도 갈 수 있다. 과학, 예술, 의학, 산업 분야에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혁신이 이루어지고 매일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발견된다. 항공산업은 급격하게 성장해 수천 명, 아니 수백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이다. 다른 행성으로 여행 갈 날이 머지 않았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기회는 넘쳐난다. 그러니 생명의 파도에 몸을 맡기고 물살을 거스르려 하지 마라. 부의 법칙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열대지방에서 매년 땅에 떨어져 썩는 과일의 양은 전 세계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큼이라고 한다. 자연은 한없이 풍요롭고 넉넉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가진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너무 질투하지 말고 저건 저 사람의 복이고 난 또 내 복이 따로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또 자기한테 그런 합당한 복들이 찾아올 거니까 비교하지 말고 그런 거 잘 된 거 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러지 말고 진심으로 축하해줘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좋잖아요. 아, 잘 됐어. 진짜 축하해. 이런 인사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될 때는 또 우리도 축하 받으면 되잖아요. 무언가가 부족해진 이유는 자원이 올바르지 않게 분배되고 자연의 풍요로움을 남용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나는 자원만 봐도 그렇다. 목재와 돌, 시멘트, 철, 강철 등 건축 자재는 모든 미국인의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모두가 왕처럼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옷감도 넘친다.
모든 목적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눈앞에는 많은 게 펼쳐져 있다. 우주 만물은 하나의 보편적이고 원초적인 실체로 이루어져 있다. 구리, 납, 금, 은, 나무, 돌 또는 손목시계의 차이점은 핵 주위를 회전하는 전자수와 운동 속도뿐이다. 이렇듯 온 세상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 보편적이고 원초적인 실체다. 내면에 있는 무한한 아이디어 보고는 결코 고갈되는 법이 없다. 만약 금과 은이 더 필요하면 이미 존재하는 원소를 합성해 만들 수 있다. 필요한 것을 달라고 무한한 지성에게 구하면 무한한 지성은 응답해 준다. 무한한 지성은 사방으로 뻗어나가려는 불변의 성질이 있기에 나를 통해 자신을 더 풍부하게 표현하고자 한다. 이 글을 쓰던 중 한 어르신의 전화를 받았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액의 연금을 받으며 근근히 살아갔던 노 부부에게 내 안에 흐르는 불을 찾아내는 확언을 써준 적이 있었다. 그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이 확언을 반복했다. 그로부터 약 2주 후 한 남성이 찾아와 그가 가진 땅에 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그 땅은 집도 물도 없고 우거진 덤불과 선인장밖에 없는 사막 한가운데 있었다. 수년 동안 그 땅을 팔려고 노력했으나 관심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 회사가 어르신 땅 근처에 전력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기공사를 하려는데 땅을 매입할 수 있을까요? 돈이 안 되던 땅을 1만 달러를 번 것이다. 이 일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가 요구한 바에 따라 잠재의식이 응답을 준 것이다. 이렇듯 잠재의식의 힘은 너무 깊어서 헤아리기 어렵다.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늘 좋은 생각과 좋은 감정으로 잠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루고 싶은 것들 또 이루고 싶은 그런 좋은 관계들, 인연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생각하고 그러면 또 잠재의식이 열심히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노력을 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원하는 바들 또 그런 맺고 싶은 좋은 인연들 이렇게 다 맺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꼭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늘 좋은 상황과 좋은 인연들 그리고 바라보기에도 너무 아까운 사람들인 친구들을 정말 존중하고 늘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늘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마음 모아서 늘 좋은 기운과 기도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많이 웃고 친구들 웃을 때 너무 예뻐요. 그리고 오늘도 요즘 날씨 많이 추운데 또 오늘 하루도 잘 보내느라고 고생 엄청 많았어요. 토닥토닥 마음으로 안아드릴게요. 그리고 100만 번 볼뽀뽀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감기 걸리신 분들은 또 따뜻하게 감기약이나 이런 것도 복용 잘 하시고 또 손발 시렵지 않게 또 잘 몸 따뜻하게 하고 자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잘 때 편안하고 좋은 생각 좋은 기분으로 잘 자요. 다 굿나잇 안녕.